안녕하세요. 모트리온 박기돈입니다. 네, 올겨울 들어서 엄청 추운 날씨가 지난 한 며칠 동안 이어졌었는데요. 다시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펠리시아에 나왔습니다. 하얀색의 이 번쩍번쩍하는 이 차는 누가 되게 좋아하던 차였던 것 같은데, 자,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볼보 XC90 T8의 엑셀런스 모델입니다. 볼보 XC90은 국내에서 D5, T6 그리고 T8 이렇게 세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죠. 그리고 트림은 D5 같은 경우에 이제 모멘텀과 인스크립션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그 중에서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T8 모델인데요. 그 중에서 또 오늘 만나볼 모델은 엑셀런스 모델입니다. 지금 T8 같은 경우는 인스크립션이 기본이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엑셀런스라는 트림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요 엑셀런스, 사실 이제 볼보에서 저희가 그동안 인스크립션 트림을 워낙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인스크립션 진짜 좋아. 실내도 정말 고급스럽게 잘 갖춰져 있고요. 거기다가 정말 사랑하는 BMW 오디오까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인스크립션 트림을 선택하고 계시는데요. T8은 그 인스크립션이 기본이에요. T8 정도 되면 그 정도는 기본으로 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윗급으로 엑셀런스가 있는데, 지금 요게 지금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도 이 엑셀런스 트림을 좀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계속 기회가 안 닿아가지고 이 엑셀런스를 제대로 못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다가 지지난해인가 가을에 잠깐 한번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때 아주 잠깐 소개만 해드렸었는데, 오늘 제대로 이 T8 엑셀런스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XC90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됐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됐는데 바뀐 게 거의 없는 그런 페이스리프트. 이 페이스리프트를 왜 했을까?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고, 네. 그만큼 XC90의 상품성 자체가 사실 지금으로도 좋긴 하죠. 자, XC90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경쟁 모델이 벤츠 GLE 그리고 BMW X5인데요. 사이즈가 얘가 제일 큽니다. 불과 한 20mm, 30mm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쨌거나 길이가 얘가 제일 크고요. 휠 베이스는 GLE가 얘보다 조금 더 길고 X5가 얘보다 조금 더 짧긴 하지만 뭐 휠 베이스는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거나 사이즈 면에서 XC90이 제일 크더라. 딱 보시기에도 제일 크게 생겼잖아요. 오늘 가지고 나온 모델이 마침 흰색이어 가지고 더 거대해 보이는데, 자,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라디에이터 그릴이 조금 바뀌고 휠 디자인이 조금 바뀐 거 말고는 사실 별로 바뀐 게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가져온 모델은 엑셀런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형 T8 인스크립션이랑도 디자인이 또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보죠. 자, 라디에이터 그릴이 전 이거 이번에 시승차 받고 처음 봤어요. 지난번 신차 발표회 때는 이 차가 없었거든요. 그릴이 바뀌었어. 기존에는,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하기 전에는 엑셀런스도 이런 그릴이 아니고 가운데가 파져 있는 그릴이었었는데, 이번에는 가운데가 파여 있지도 않고 위아래를 더 도톰하게 다듬은,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예쁘게 다듬어 놓은 그릴이 엑셀런스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엑셀런스 말고 모멘텀하고 인스크립션 같은 경우는 이쪽 핀들이 안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죠. 그랬는데 얘는 안으로 들어가 있지도 않고 튀어나와 있으면서 위아래를 조금 화려하게 장식해 놓은 이런 형태의 그릴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 그릴을 보면 이게 엑셀런스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그 외에 바뀐 부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옆모습에서 보면 휠 디자인이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하면서도 바뀌었는데, 요거는 엑셀런스 전용 휠입니다. 21인치에 여기 가운데 10스포크인데 여기 스포크가 이렇게 약간 비틀리는 이런 형태의 신형 엑셀런스 전용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기존 엑셀런스랑 똑같습니다. 21인치의 피렐리 스콜피온 베르데가 적용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275-40R21. 21인치 이 휠을 신고 오프로드에 들어가면
이 휠이 긁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XC90 중에서 T8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을 가지고 차고를 높이면 좀 더 험로에 들어가는데도 훨씬 더 여유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옆모습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여기죠, 여기. 이 B필러랑 C필러가 완전 두꺼운 크롬으로 덮여 있어요. 요것도 기존에 지난번에 탔던 D5에는 여기 까만색이었죠. 그래서 여기 그 크롬으로 B필러와 C필러가 적용된 요 부분도 엑셀런스 전용 디자인이에요. 사실 이게 엑셀런스가 4인승 구성에다가 2열 시트가 독립식으로 적용되어 있고, 그러니까 2열이 거의 리무진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게 엑셀런스의 사실 메인 컨셉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관만 봐가지고는 이게 엑셀런스인지 그냥 인스크립션인지 사실 구분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된 거죠. 딱 보니까 여기 B필러하고 C필러에 크롬이 막 큼지막하게 들어있어서 굉장히 화려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엑셀런스의 상징적인 외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도 인스크립션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인스크립션은 인스크립션이라고 적혀 있고 엑셀런스는 엑셀런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모습도 보시면 사실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큰 차이는 없고, 여기 T8 같은 경우에는 여기 T8에 트윈 엔진이라고 기본적으로는 적혀 있거든요. 그랬는데 엑셀런스에는 트윈 엔진 대신 엑셀런스 배지가 붙어 있어요. 여기 왕관처럼 생긴. 그래서 엑셀런스 배지가 붙어 있는 점이 다르더라. 그거 말고는 뭐 외관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엑셀런스는 B필러랑 C필러가 크롬으로 적용되어 있더라. 그것만 알면 그냥 외관으로 한눈에 딱 봤을 때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는 상당히 반듯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엑셀런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엑셀런스의 컨셉이 뭐냐면 2열 공간이 리무진 좌석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뚫려 있으면 뒤에 뭐 소음 같은 게 넘어올 수도 있고, 또 뭐 아무래도 뒤에 뭐 짐 같은 거 실어놨는데 냄새가 넘어 들어올 수도 있고, 사실 조금은 아주 고급스럽지는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를 고려해 가지고 여기 격벽을 세워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물 공간과 완벽하게 분리돼서 소음이나 냄새나 진동이나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되면 뭐 2열 시트를 눕혀서 혜영 기자가 좋아하는 차박을 한다든가, 이 엑셀런스 가지고는 차박을 못 하는구나. 아이고, 꽃이 달아가면 안 되지. 안타깝네요. 네. 야, 이 좋은 차로 차박을 못 한다는 게 안타깝군요. 뭐, 그래서 더 큰 짐을 싣는다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컨셉이 그렇습니다. 엑셀런스는 2열 공간이 VIP 공간이다. 그것이 컨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세워 놓으면 짐을 이제 안쪽과 뭐 분리해서 넣을 때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밑에도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여기 안에 이제 그 가정에서 충전할 수 있는 충전 키트가 있습니다. 자, 이 충전기 그냥 꽂아만 한번 보겠습니다. 저쪽엔 연료 주입구가 있고요. 충전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여시면 여기 이렇게 충전구가 있는 거죠. 여기 커버를 빼시고, 그 다음에 이게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다 완속 충전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충전소에 가면 급속 충전, 그 DC 콤보, DC 차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랑 다른 완속 충전기만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그 완속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확인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완속 충전기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DC 콤보 같은 경우는 위에 하나가 더 붙어 있죠. 그거는 꽂을 수가 없습니다. 요거 완속 충전기, 요거를 이렇게 해서 딱 꽂으면 꽂고, 이거는 이제 가정에다가 220V에 딱 연결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 전동식으로 차고를 낮추고 높일 수 있는, 네, 여기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무거운 짐 같은 거 실을 때 조금이라도 더 용이하게 싣기 위해서, 지금 많이 내려왔잖아요. 엄청 많이 내려왔거든요. 아까에 비해서. 또 해봐야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재밌다. 혼자 하니까 좀 덜 재밌네. 자,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지금 여기도 이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게 여기 안쪽에 이제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공간까지 이렇게 침범을 했네요. 그렇구나. 엑셀런스를 선택하게 되면 뭐 화물 공간은 조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군요, 확실히. 자, 그러면 대망의 2열 공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와! 야, 리무진이다, 리무진. 이열 공간을 이렇게 좌우를 분리해 놨습니다. 가운데 이거 전혀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분리되어 있어서 지금 독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발판도 마련이 되어 있고, 야, 이런 부분도 진짜 고급스럽게 해놨다. 여기 막 스웨이드 같은 느낌으로 해놓고, 여기도 다 가죽으로 덮여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패드 같은 거 넣을 수 있게끔 거치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에도 에어컨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컵홀더인데 그 냉온장고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지금 전원이 들어와서 차게나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꼭 잿더리처럼 생겼는데 뭐 이제는 좀 많이들 아시죠? 요게 뭘까요? 요게 뭐냐면 이쪽에 보시면 짠, 여기 이렇게 샴페인 잔이 들어 있거든요. 와. 근데 샴페인 잔 깨졌어. 꼭지되었어. 이 세울 수가 없잖아. 네, 요거를 세우는 곳이 여기거든요. 여기 이렇게 세우는데 덜렁덜렁 하잖아요. 요걸 힘을 살짝 눌러주면 딱 고정이 돼요. 요게. 밑에 안쪽에 약간 소프트하게끔 잡아줄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이렇게만 이렇게 기대 놓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렇게 아니고 살짝 눌러주시면 안쪽까지 딱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드실 때는 이렇게 해서 드시고, 또 안 드실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딱 꽂아 놓으시면 됩니다. 야, 이거 시승차에 예전에 자꾸 없어지거나 아니면 또 깨지기도 해가지고 시승차에 안 뒀었는데, 지금 이 차는 새로 뽑은 지 얼마 안 돼서 시승차에다 뒀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오레포스라고 스웨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지금 이 크리스탈을 가공하는 회사예요. 오레포스. 여기서 이 잔이랑 또 요거랑 그리고 저기 앞쪽에 보이는 기어 레버에 있는 크리스탈 이런 걸 전부 다 오레포스에서 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여기 이제 와인 잔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 냉장고가 들어가 있어서 뭐 음료라든가 샴페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안쪽에 220V 꽂을 수 있는 단자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짠, 하나 둘 셋. 아니구나, 들어올려야 돼. 그냥 들어올리는, 이게 누르면 빠지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여기 들어올리게끔 손잡이가 마련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짠 들어올리시면 여기에 이렇게 짠 테이블이 마련이 되고요. 이 테이블이 이게 굉장히 튼튼해요. 힌지도 그렇고 이게 알루미늄이 엄청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 튼튼하거든요. 지난번에 멍청하게 이렇게 해서 닫으려고 했더니 이거 안 닫힌다. 그래서 제가 좀 바보짓을 했는데, 요거는 이렇게 해서 테이블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닫히게끔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다가 뭐 노트북 같은 거 올려놓고 작업하실 수도 있고, 여기 컵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네요. 뭐 간단하게 뭐 음식 같은 거 놓고 드실 때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진짜 튼튼해요. 와, 이 차에 달려있는 테이블 중에서 제일 튼튼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비행기의 비즈니스석 같은 데 달려있는 테이블보다도 더 튼튼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와, 엄청 튼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 이것도, 와, 진짜 바보짓 여러분 하네. 이렇게 하면 열리는 것도 안 열려. 그래서 일단 열어놓고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야 되는군요. 자, 안쪽에 짠 시거잭이 있는데, 와, 시거잭 보세요. 이거 시거잭 테두리가 장난 아니야. 이런 시거잭 보셨어요? 이거 벤틀리에서도 안 하는 거 아닌가? 진짜 멋있네요. 짠, 안쪽에는 USB를 꽂을 수 있는 데가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짠, 그리고 또 숨어 있는 게 여기도 뭔가 있을 것 같잖아요. 이거 딱 누르시면 짠 모니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앞좌석 요것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걸로 앞좌석도 이동을 하거나 멀어지고 이것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천정의 마감은 다 스웨이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가죽은 근데 어차피 인스크립션에서 쓰고 있는 나파 가죽이랑 똑같은 거여서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공간을 좀 더 VIP스럽게 여러 가지 장비들로 채워놨다는 점, 이런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죠. 뭐 당연히 또 전동 시트입니다. 시트는 전동이어서 시트를 이렇게 눕힐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운전하시는 분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이쪽에 앉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일렬 시트를 밀어버리면 VIP처럼 그렇게 쓰실 수도 있겠죠. 아, 이게 시트를 앞으로 최대한 빼면 더 많이 누울 수도 있구나. 근데 이게 연동이 안 되나? 연동이 안 되게끔 돼 있네. 따로따로 이걸 세워야만 뒤로 들어갈 수 있게끔. 밑에 방석 길이도 연장이 되고요. 이야, 이게 엑슬런스구나. 멋있네요. 확실히 뒤가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꼭 그 컬리넌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와, 이게 차값이 1억 3천대인데 근데 이 정도의 VIP 공간을 만들어주는 SUV가 있다는 게 사실 놀랍죠. 와, 멋집니다. 우와, 이게 이렇게 높이까지 올라가. 이야, 대박인데 이거? 여기서 들어 올려 가지고는 더 안 올라가는데, 보통 예전에 이런 경우에 이거를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풀어 가지고 더 들어 올리는 그랬던 경우가 있거든요. 정비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었는데, 이거는 그냥 중간에 한번 스토퍼 없이 힌지만 가지고 이렇게 높이까지 올라가네요. 와, 이렇게 많이 열리는 것도 처음 보는데. 자, 여기에는 T8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이 아시는 것처럼 볼보는 지금 현재 모든 엔진이 전부 다 4기통 2.0 엔진이죠. 배기량 1969cc 엔진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솔린도 있고 디젤도 있고, 가솔린도 이제 출력에 따라서 뭐 T5가 되기도 하고 T6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엔진은 똑같지만 출력에 따라서 이름들이 조금씩 다르게 붙는데요. T8은 약간 다릅니다. 일단 T6 같은 경우에 2.0 엔진에다가 슈퍼차저랑 터보차저가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슈퍼차저는 그 엔진 구동과 터빈이 연동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엑셀을 밟는 즉시 바로 과급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반면에 터보차저는 배기압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만 과급을 할 수 있어서 터보차저는 터보렉이라는 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슈퍼차저랑 터보차저가 같이 있으면 출발할 때 초반에는 터보차저가 바로 즉각적인 과급을 해주고, 어느 정도 회전이 높아지고 나면 터보차저가 과급을 해주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자, 그런데 지금 T8 같은 경우에는 그 T6 엔진에다가 전기 모터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하이브리드 설명드리면서 이게 하이브리드 퍼포먼스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내연기관 엔진은 어쩔 수 없이 엑셀을 밟는 초기에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프 자체가 그렇잖아요. 뭐 토크도 그렇고 마력도 그렇고 어느 정도 회전이 나와야만 이렇게 힘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엑셀을 밟았을 때 차가 확 나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전기 모터 같은 경우는 엑셀을 밟는 즉시 최대 토크가 바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 육중한 차체를 초반에 처음 움직이기에 전기 모터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처음 출발할 때 전기 모터가 사실 토크가 워낙 강해가지고 충분히 그 차를 움직여 줄 수 있을 만큼 힘이 강하다 보니까 엑셀을 밟을 때 처음에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엑셀을 깊이 밟을 필요도 없고, 엑셀을 부드럽게 밟는데도 일반적인 가솔린 엔진 차 가지고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매끄러운 가속이 가능하다는 점이, 그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정말 장점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하이브리드를 더 넘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차가 덩치가 크니까 사실 이것도 하이브리드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긴 하겠어요. 어쨌거나 차가 워낙 육중하다 보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장착을 해서 조금 더 힘을 더 잘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이브리드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차이점은 이름에서 플러그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뭐냐면 결국은 플러그를 꽂아서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하이브리드. 초기에 하이브리드도 이제 전기차처럼 충전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셨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분들이 없지만, 자, 이 차는 전기를 꽂아서 충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모터도 출력이 조금 더 세고요. 배터리도 용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2.0 T6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것도 출력이 조금 달라요. 기본적으로 볼보의 T6 엔진은 최고 출력이 320마력이죠. 근데 여기에는 318마력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이번에 바뀌었어요. 기존에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는 마크 1 때는 313마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기 모터 87마력을 더해가지고 400마력 최고 출력을 냈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엔진이 5마력이 더 늘어나서 318마력으로 올랐고, 전기 모터 87마력을 더해서 합치면 405마력을 발휘합니다. 물론 그 댓글에도 달아주셨는데, 이게 전기 모터가 최고 출력이 나오는 구간과 또 엔진이 최고 출력이 나오는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400마력을 순간적으로 뿜어낼 수 있는 구간은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냥 개념적으로 두 개를 합치면 400마력, 지금은 405마력이더라.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87마력짜리 전기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K5 하이브리드 때 말씀드렸던 게 거기는 51마력짜리 전기 모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전기 모터의 출력이 훨씬 더 높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뭐 코나 일렉트릭이나 아니면 니로 아니면 아이오닉 일렉트릭 이런 전기차들의 전기 모터의 출력이 한 뭐 150마력에서 200마력 정도 되죠. 그렇게 딱 따져 보시면 일반 하이브리드는 한 50마력, 얘는 한 8, 90마력, 그리고 순수 전기차는 150마력에서 200마력, 그리고 이제 테슬라 이런 차들은 뭐 훨씬 더 높은 800마력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니까 여기에는 일반 하이브리드보다는 좀 더 출력이 높은 87마력짜리 전기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반 하이브리드 차들은 출발하고 나서 아주 천천히 가속을 하더라도 한 60km까지 가속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전기 모터만 가지고. 근데 이 차는 전기 모터만 가지고 100km 이상까지도 가속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는 완전히 전기차처럼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그게 이제 장점이죠. 자, 그리고 배터리의 양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일반 하이브리드보다 더 많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K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장착된 배터리가 1.5kWh 그 전후 1.4나 1.5, 1.6 한 그 정도 kWh의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9.2kWh의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일반 하이브리드보다 장착된 배터리의 양이 한 4배에서 5배 정도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완전히 완충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기만으로 최대 약 한 21km 정도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집에서 충전을 다 해놓은 상황이라면 한 20km 이내에 있는 회사나 뭐 쇼핑센터나 그런 데 갈 때는 기름을 하나도 안 쓰고 전기차처럼 주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충전해 놓고 아니면 쇼핑하면서 충전해 놓으면 집에 오는 동안에도 또 전기차처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경 한 20km 범위 내라면 충전만 할 수 있다면 이 차는 기름을 하나도 쓰지 않고 전기차처럼 쓸 수가 있다. 그러다가도 또 뭐 장거리 주행을 해야 된다든가 미처 충전을 못했을 때는 그냥 기름을 사용해서 주행을 하면 되니까 그 점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최고 큰 장점이죠. 자,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장점과 매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 그러면 진짜 매력적인 모델이에요. 그런 반면에 뭐 충전할 때도 별로 없고 그런 분들 같으면 이거는 모터도 무겁고 배터리도 무겁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무거운 데서 손해를 보는 부분들도 있죠. 가격도 더 많이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일반 하이브리드가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XC90 T8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컨스탄트 AWD 그리고 퓨어
하이브리드, 파워, 그리고 오프로드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는데요. 기본 주행 모드가 하이브리드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평상시 주행 모드를 켜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주행하는 방식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이브리드랑 같습니다. 다만 전기 모터의 힘이 더 세고 배터리의 용량이 더 많다 보니까 그냥 평상시에 지금 현재 이렇게 출발할 때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이 되어 있으면 그냥 전기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냥 전기로만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화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시동이 걸려 있지 않죠. 엔진 시동은 걸려 있지 않고 지금 전기 모터만 가지고 지금 주행을 하는데 지금 속도가 50, 60 이렇게 속도가 올라가도 그냥 시동을 걸질 않아요. 일반 하이브리드 같으면 이 정도만 하더라도 시동을 걸어야만 주행이 가능한데 지금 이 차는 전기 모터가 출력이 87마력이나 되다 보니까 이게 덩치가 이렇게 큰데도 지금 전기 모터 가지고 이게 주행이 되는 거죠. 지금 막 산길을 진입을 했는데요. 지금 산길을 약간 오르막이잖아요. 근데 지금 60km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도 지금 시동을 안 걸고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이 차는 충전만 할 수 있으면 거의 완전히 전기차에 가깝게 얼마든지 평상시에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하이브리드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속 63km, 64km인데 계속 전기로만 주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도 힘이 여유가 있어요. 이제 시동이 걸리네요. 한번 볼까요? 지금 시동이 꺼졌죠. 지금 약간 산길인데 어느 정도까지 가속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요 정도까지가 평지가 아니고 이게 언덕길이다 보니까 한 60km 정도까지가 약간 한계인 것 같아요. 지금 계기판에 이 바늘이 전기로 주행할 수 있는 구간을 표시해주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까지 엑셀을 밟아서 바늘이 그 구간의 끝에까지 가면 거기서 금방 넘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를 유지를 해주는데 그 상태에서도 지금 가속은 계속 되거든요. 이게 지금 산길에서 오늘은 전혀 다른 상황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 재밌네요. 이것도 이게 뭐 완전 전기차면 그냥 당연히 이 구간들도 다 전기로 주행하는 건데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출력 87마력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산길 주행이 가능할까 싶어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죠. 지금 아직은 여기는 경사가 조금 더 급한데 시동을 안 걸고 그냥 올라가네요. 결국은 경사가 좀 급해지고 힘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돼버리면 87마력 가지고 못 버티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이제 시동을 거는 거죠. 자, 그러면 힘이 진짜 확실히 좋네요. 이거 지난번에 확실히 그 일반 하이브리드보다는 힘이 확실히 더 좋군요. 이게 그 지난번에 탔던 K5 하이브리드에 비하면 이거는 차가 지금 엄청 더 무겁잖아요. 근데도 지금 힘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걸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타는 게 아니라 엑셀을 한 절반에서 전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타게 되면 전기 모터의 힘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면서 지금 주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힘이 좋네요. 차가 워낙 덩치가 크기도 하고 지금 T8에는 에어 서스펜션도 적용되어 있고 그래서 승차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롤도 꽤 커요. 그래서 이 차 가지고 산길을 뭐 제대로 스포츠 주행처럼 하는 거는 무리가 있고요. 그래도 상당히 빠르게 잘 도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4륜 구동이긴 한데 앞바퀴는 엔진으로 구동을 하고요. 뒷바퀴는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사실은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지 로직이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앞바퀴의 힘과 뒷바퀴의 힘이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필요하고 이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면 그죠? 뒤로 얼마를 보냈다가 앞으로 얼마를 보냈다가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앞이 낼 수 있는 힘이 정해져 있고 뒤가 낼 수 있는 힘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도 당연히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힘이 앞바퀴 혹은 뒷바퀴에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힘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 주는 거겠죠. 자,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를 파워로 놓고 한번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파워에 놓게 되면 이때는 엔진 시동이 아예 꺼지질 않습니다. 시동이 계속 걸려 있고 또 전기 모터의 힘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행을 하는 거죠. 이게 확실히 아까보다는 힘을 좀 더 많이 쓰네요. 기본적으로 파워 모드가 되면 엔진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힘을 조금씩 더
많이 뿜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파워 모드가 된다고 해서 롤이 더 줄어드는 것 같진 않네요.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원하면 서스펜션을 더 단단하게 세팅을 바꿀 수도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파워 모드라고 해서 서스펜션이 더 단단해지는 느낌은 별로 들진 않습니다. 이게 힘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AMG GL이나 아니면 뭐 X5M 같은 차들이랑은 아무래도 다르죠. 그 차들이랑은 기본적으로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들이랑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 일단 이 차는 뭐 롤링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차가 완전히 파워 모드에서도 휘청 넘어가기 때문에 이 차를 가지고 빠르게 코너링을 하는 차는 전혀 아니고요. 근데 힘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고출력 그 일반 엔진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이 힘을 뿜어내는 방식이랑 다른 거죠. 그 차들은 그 고회전에서의 나오는 토크를 유지하면서 쭉 밀어주는 그런 힘을 즐길 수가 있는데, 이 차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건 지금 시프트 패들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밀어붙이려고 해서 지금 엑셀을 끝까지 밟고 있는데, 근데 일단 뭐 전자장비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힘을 뿜어내는 방식에서도 또 약간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 이 차를 가지고 산길을 막 돌파를 하면서 막 날리면서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차가 힘이 엄청나고 엄청 빠르다는 거죠. 진짜 이게 이 느낌이 진짜 달라요. 이게 쭉 밀고 나가는 느낌이 이게 일반 엔진은 힘을 좀 뽑아내는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막 이게 밀어내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 타이어를 21인치를 장착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노면이 좀 많이 미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 차가 뭐 롤이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중도 좀 쏠리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완벽하게 그립을 만들어내는 그런 타입의 주행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차가 파워를 뽑아내는 그 방식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실 산길을 올라오는 동안 힘이 엄청나게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사실 그게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힘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계가 있거든요. 뭐냐면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버리면, 배터리를 다 써버리면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 엔진 힘만 가지고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전기차처럼 쓸 수 있다 보니까 그냥 전기 모드, EV 모드로 계속해서 주행을 해서 배터리를 다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기의 도움 없이 그냥 일반 가솔린으로만 주행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때도 하이브리드랑 같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뭐 회생제동을 통해서 잠깐씩 전기를 뭐 세이브를 하고 또 그걸로 전기 모터를 돌릴 수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그 파워를 만들어내는 전기가 일단 거의 바닥까지 써버리고 나면 그 파워를 제대로 즐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차에는 외부에서 충전을 하지 않고도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행하면서 엔진을 계속 돌려가지고 엔진의 힘으로 충전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기능에 보면 메뉴에서 차지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차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러면 주행하는 동안 그 내리막 구간에서도 엔진을 끄지 않고, 지금은 파워인데 요거를 하이브리드로 바꾸더라도, 그렇죠? 하이브리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내리막이잖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엑셀에서 발을 떼도 그래도 브레이크를 밟아도 엔진이 시동이 계속 걸려 있는 거예요. 걸려 있어서 계속 충전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뭔가 특별히 자기가 EV 모드를 써야 할 일이 있을 경우에 그거를 대비해서 미리 이제 좀 배터리를 충전을 해 놓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기능을 제가 아침에 여기 촬영하러 오는 동안 사용을 했어요. 어제 충전을 하려고 그 이마트에 갔는데 거기가 급속 충전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쉽게 직접 완속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해 보는 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엔진의 힘을 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오는 동안 계속 충전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아까 촬영할 때 배터리가 거의 한 75% 이상 80% 가까이
충전이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또 산길 주행을 막 시작할 때도 배터리가 굉장히 높게 차 있는 상황에서 지금 주행을 했었는데, 산길 주행하는 동안 배터리가 한 절반 정도, 충전되어 있었던 거에 한 절반 정도를 소모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내려오면서 지금 다시 한번 써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 아까처럼 뭔가 특별히 이 전기 모터의 힘을 좀 필요하는 상황, 저희처럼 이렇게 뭐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 이건 뭐 정말 특수한 경우고요. 자주 언급하는 게 밤에 이제 아파트나 아니면 집에 아주 조용하게 들어가야 될 때, 아니면 새벽에 조용하게 나와야 될 때, 그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미리 배터리를 좀 충전을 해 놓는다든가, 아니면 또 가끔 예로 드는 게 이제 뭔가 배터리 붙어야 될 때 이 차 가지고 뭐 시합을 해야 된다든가, 뭐 그러기 위해서 좀 힘을 비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럼 미리 이렇게 주행을 하기 전에 좀 배터리를 어느 정도 충전해 놓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충전이 된 상태에서 충전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충전을 안 해도 되는 경우에는 여기 홀드 버튼을 눌러서, 그렇게 되면 차지는 꺼져버리고 나중을 위해서 배터리 레벨 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충전되어 있는 요 배터리의 양을 유지를 하면서, 물론 지금처럼 이제 내리막을 내려간다고 그러면 회생제동을 해서 차지를 더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엑셀을 밟더라도 전기 모터를 더 쓰진 않는다는 거죠. 요때는 만약에 주행을 해야 되면 엔진 시동을 걸어 가지고 주행을 하게 되겠죠. 네, 산길을 조금 주행을 해 봤는데요, 일단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사실 T8도 맨 처음 출시가 됐을 때는 좀 단단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연식이 바뀌고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T8은 승차감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거친 노면을 지나가더라도 대체적으로 승차감은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승차감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면, 저희가 승차감에서 아주 밸런스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묵직한데, 그래서 롤이 잘 일어나지 않지만 작은 요철들은 잘 걸러주면 그게 최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차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많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 스트로크도 길지만 전체적으로 스트로크 자체가 조금 부드러운 편이어 가지고, 좀 요철이 있는 길 중에서도 이게 좀 크게 울퉁불퉁한 부분을 지나갈 때는 차가 이렇게 좀 뒤뚱뒤뚱 하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전체적으로 좀 승차감은 많이 부드럽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일상적인 주행 영역 내에서 뭐 거동이 불안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승차감 세팅을 되게 부드럽게 편안하게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